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민선 7기, 또 8대2가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에 군정 질문을 드리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보고와 심의, 5분 발언,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하고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 행감위원장 이렇게 기획실 소관으로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실이 그동안 자료 요청을 해도 방문하거나 협의하는 내용들이 적어서 대단히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군정질문에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그래도 직원들이 아직 열정이 남아있고 또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 밤을 새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 격려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서를 해주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준비 상황, 특히 국도비 지원 사업 외에 무주군의 자체 시행 사업,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리 피해 현황, 농업, 또 소상공인, 청년 분야의 대책,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분야, 그리고 역의 유출, 인구 유입을 위한 신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대책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3월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우리 군수께서 발빠르게 대응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0만 원씩 국민 재난지원금 2회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께 나눠드렸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상권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무주군의 이제 지상 과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현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약 700만에서 20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대회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내수 경기 살려낼 수 있을까? 상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의용 상품권 좀 더 주자고 그랬어요. 대상을 늘려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십니다. 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시고요. 맞죠? 근데 그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머리도 깎고 밥도 사드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부양시키고 주민복지도 실현시키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작은 부분부터. 예. 또 제가 행감 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우리 사회적 일자리가 몇 개나 있냐? 그분들한테 돈이 얼마나 나오냐?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은 무주군에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무주군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무주사랑 상품권 내년에 350억 만든다고 하셨죠. 군비 한 25억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분들한테 점심 밥값이라도 상품권으로 지급해보자.
좀 작지만 5천 원으로 계산해서 100일 드린다고 그래봐 50만 원이다. 그분들이 3천 명이라고 해도 15억이면 된다. 군수님, 우리 예산 집행 다 못하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무주사랑 상품권은 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15억의 군비를, 상품권을 우리 내부 경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무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이제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하면서 우리가 지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로를 했더니 어르신들을 범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하향 조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카드를 하지 않고 즉 카드를 늘리고 지로를 낮춘 것도 어르신들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군수님 그래서 말씀. 그런 것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 보고를 못 드렸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 군수님 네. 말씀은 잘 알았겠고요. 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먹고 사는 여기서 소비하는 우리 기관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식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15억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제 급식비 문제는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가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경기 부양이 네. 상권 살리기가 우리 무주의 가장 지상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분야에 피해 조사해서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자.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네네. 혹시 기억나시죠?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뭐 현황에 대한 조사 영역을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세청에 자료 다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평균값입니다. 무주의 특성을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농업 분야 가볼까요? 우리 계절 근로자들 올 줄 알고 있다가 모든 것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주군의 잘못도 아니고. 그분들 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소상공인 분야. 우린 관광객 안 하면 매출이 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 좀 도와드리자는 거예요. 청년 분야. 사회적 일자리 분야. 일자리 줄었어요.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 자료 갖다가 조금만 해서 작년에도 46억 썼잖아요. 그 10만 원씩 나눠준 거 좋긴 한데 연봉 5천만 원 이상씩 받는 사람들이 10만 원 받으면 좀 면구스럽기도 해요. 핀셋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참 답답하고 좀 속상했습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볼 수 있지요? 예. 하여튼 검토해서 하여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유석열 위원께서도 청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 지역 소멸, 인구 문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집도 사고 노후 대책 준비하려면 그래도 국가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 4인 가구가 3인 가구가 약 한 390만 원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100%. 4인 가구가 480만 원입니다. 무주에 48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맞지요, 군수님? 예, 없죠. 많이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태권도원, 뭐 덕유산 리조트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인구 소멸 지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맨 뒤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농업 분야의 청년 사업 우리 예산 배정 비율이 1%도 아니고 0.53%입니다. 0.53%. 취업할 데 없으면 장사하거나 농사 지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비농업 분야는 더 비참합니다. 0.0042%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구 유출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제 질문에 말씀하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우리가 대두가 되는데 청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어떤 여러 각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덕유산 리조트하고도 이제 워터파크 문제도 협상을 중에 있고 하여튼 하나하나 다 풀어서 하여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옳으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각도를 좀 달리해가지고 예산 좀 비중 좀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 각성 노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보니까.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외연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낭여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배낭여행 간다 한들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이 전염병 사태에 좀 진정되고 그때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질문했어요. 3월 이내에 가는 일이 있냐 없냐? 없답니다. 이런 건 추경에 반영해서도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제 그 분야는 이제 전에 해왔던 방법이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산안을 보잖아요. 그럼요. 예, 예산안을 보니까 그럼요.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추경하잖아요. 추경. 그때 해서 진정되고 좀 잘 돌아가면 가는 사람도 보람 있게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살기 좋은 무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살 수 있는 무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무주.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예. 다음은 이제 우리 군정 목표기도 합니다. 건강 가득 소득 농업. 제가 반값 농기계 문제점과 향후 계획, 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또 문제점 향후 계획, 또 국내 주요 관광지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안. 자, 이것도 두 가지 같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으뜸 관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18년도 이전에 수립된 사업들이 이렇게 미진하느냐? 또 무주구촌동 적상산 쪽에 우리 관광객의 거의 90%, 80%가 거기로 오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 또 덕유산 리조트하고 MOU 되고 나서 추진된 사업, 향후 추진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홍 군수께서 참 민선 7기 처음 들어와서 농민에 대한 열정 가지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좀 도와달라고 했던 때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네요. 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농림 해양 부서의 예산이 이제 1000억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진짜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잘 쓰여지고 있느냐. 제가 이제 4년의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감히 농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더 해줄 방법이 없나 고민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 말 그대로 예측해서 기획하는 거죠. 더 많은 농민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반값 농기계 하겠다고 왔을 때 제가 부서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냐? 3년 정도면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 농업 보조금의 약 27% 보조금 한도액에 그 다음에 전체 그 실링의 약 12%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 잘해서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문제와 성과점에도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대기자가 700명이 넘다고 하고 이제 면적 대비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과수형에는 2대가 가고 어느 과수형에는 41대, 48대 이렇게 갔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지원을 했는지 효과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도 이제 별도의 기금으로 1,000억 외에 100억을 조성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판로를 확대하고 가격 안정시키고 시장 가격과 차이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차액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번 사용하고 없어지는 보조금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또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니까 의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기금은 지금 현재로 봐서 농가들한테는 적절히 잘 한 거라고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100억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접인 장수는 300억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가 다시 적기 한번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100억을 해도 충분한데 인접인 장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농지가 많아서 300억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놓였다. 그 최초에 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나눠주고 났더니 소외받는 사람이나 지역은 없었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 그다음에 안정기금도 이게 충분한 효과를 어느 정도는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잘 써져 있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다만 좀 의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존 재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조금으로 전락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는 이제 농협중앙회 유통손실보전기금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자가 나야지 유통손실보전기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적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손실보전기금 못 받은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협력자금을 같이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금 농협중앙에서 이제 우리 협력사업 해가지고 같이 해서 퇴비에도 지원해서 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풀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군수님 지금 기후변화, 그 다음에 농산물 판로 또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으뜸 관광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군 민선자치가 시작된 1기에서 3기까지 11년 동안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반딧불 축제와 함께 무주 관광의 희망을 세웠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서 6기까지 군정 12년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셨던 그 구체적인 희망을 정책으로 만들고 반영해서 현실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관광산업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으뜸 관광이라는 군정 목표를 세운 우리 무주군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이후에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무주도 관광산업 목적, 방향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서 관광산업이 다시 무주군의 희망이 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거듭 당부드리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9년도에 6월에 정례회 때 민선 1기, 3기 국책사업 만들고 그때는 좀 호경기였습니다. 좋은 경기. 그런데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최소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 같다. 민선 7기 잘 발전 방향 만들어서 한번 살려보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 수립된 그런 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진하고 있나. 특히 태권부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전라북도 6차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됐고 18년도는 도지사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에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 문제가 터지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진 지 1년 2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좀 의문을 가졌고요. 이 사업의 핵심은 인허가였어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미 도에 반영이 된 사업이 왜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지지분이 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의지가 없었던 거냐? 직무태만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안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일랜드 테마파크도 좀 축소가 됐죠, 군수님. 이 사업의 핵심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산에다 태권부위를 세우는 게 핵심이 아니었고요. 앞섬, 내도리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전통시장으로 빼가지고 우리 경관 사업 하잖아요, 이제 남대천에. 무주상권 활성화 시켜보자는 거였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관광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어머님 말씀 따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지금 하던 사업도 연장해서 잘 풀어서 가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구천동 지역은 어차피 워터파크가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지역은 적산산성을 복원하지 않으면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풀어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실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총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무주구천동 집단시설지구, 우리 무주군의 유일한 집단시설지구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700만 중에 600만 이상이 나온다고 우리 자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군비 총 53억 중에서 37억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무주군의 일개 사업보다도 훨씬 적어요. 아니 700만 오는데 그중에 600만이 넘게 오는데 메인 관광지가 다 죽어가는데 도대체 예산 완분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민선 4기에서 6기까지 그래서 최소한 관광 분야는 실패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요즘 사업은 건드렸다 하면 100억, 200억 아닙니까?
33경과 함께 같이 좀 적상산하고 해서 거의 적상산하면 구천동으로 덕유산으로 오잖아요, 그죠? 살려주시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덕유산 리조트하고 MOU 추진했죠. 애쓰셨어요. 정말 박수 쳤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그런데 오래된 콘도 리모델링 한 것을 투자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보수한 거죠, 보수. 그리고 제가 기획실하고도 질의를 해봤어요. MOU하고 무슨 일을 했냐, 도대체.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물어보고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군수님이 좀 회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뭐 했냐 그랬더니 한 게 별로 없어요, 군수님.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농업과 관광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무주에서만큼은. 관광객들 많이 오면 저 관광군들에 8,000명, 10,000명 오는데 왜 거기다가는 왜 우리 거 안 갖다 놓습니까? 도대체 3년을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제가. 지금 티롤 호텔 화재 나서 뭐 워터파크는 그렇다 치고 곤돌라 삐걱거리고 야, 뭘 도와줄까 우리가? 우리 홍보 예산 있으니까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야 신뢰가 구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티롤 호텔 지금 화재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림막 쳐놨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좀, 보기 싫으니까 우리 좀 무주군 홍보도 좀 하고 예산 주세요, 좀. 사기업이라고요? 거기서 100명만 투자해가지고 더 고용이 늘어나면 세 가족이라고는 300명, 네 가족이라고 그러면, 4명이 한 가족이라고 그러면 400명의 인구가 들어갑니다. 제가 덕유산 리조트 출신이에요. 거기에 처음에 3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 지방세 50%를 덕유산 리조트에서 냈어요. 우리가 덕유산 리조트를 도와줘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입니다, 이게. 저는 유통사업단, 특히 장목반 적극 활용해가지고 예산 주세요. 가서 팔으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물론 서울 가서 파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여기서 해도 충분합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니까. 물론 코레일 같은데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 찾아오잖아요. 몇백만이 찾아오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리조트를 이용이라기보다는 선용을 한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보험료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림막에 우리 홍보를 좀 한달지, 그럴 때 우리 홍보 예산을 좀 투입한달지, 오래된 캐빈을 교체하는데 우리가 좋다. 교체해서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주면 우리 홍보 여기다 하겠다. 그렇게 좀 가능한 것부터 좀 도와줘라. 네. 제가 부서에다가 3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물론 요즘에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믿고 믿겠습니다. 믿고 다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움직이는 자치행정, 또 무주 상권 활성화와 관한 대책,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무주 상권 활성화 또 대형 하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일방 통행과 관련된 공청회를 1회 실시했지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균뚝하고 많은 예산을 준비했다는 건 알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것이고 땅을 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청 후정이라도 내주자. 지금 지하 주차장이 80대 정도 될 수 있는데 거기 1층, 2층 올리면 땅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국민들께서 이렇게 슬럼화가 돼가는 무주읍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힘들어 하시는데 거기 1층, 2층 올리면 옥상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좀 공간을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0대 이상 정도는 무주읍의 중심에 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고민해 보라고 제가 산업경제과한테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거 혹시 올라오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움직이는 자치행정, 예,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협조와 협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선 7기에서 8대 의회가 가장 협조를 잘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안 가결 횟수를 봤어요. 원안 가결 예산에 대한 2회나 원안 가결을 해드렸어요. 전에 몇 번이나 했냐 그랬더니 한 번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협조를 했는데, 그래서 전반기에는 의회와 좀 같이 좀 외국도 가고 외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디 체육대회를 가도 그렇고, 농산물 팔러 가는데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의회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SNS 같은 거 사진을 보면 좀 그래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저희들이 다 연구 잘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의회하고 행정이 손을 잡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도라 국회나 이렇게 잘 협의하니까 우리 용담댐 그때 피해 입었을 때도 또 우리 지역 안혜영 의원님이 또 좋은 법을 개정하셔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지금 법으로 개정을 해도 1년 반이 지나도 안 되는데 개인들이 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년 간다고 해결되겠어요? 이게 우리 군수님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다 할 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위반, 인사 문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참 이거 수치를 기계로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 문제 굉장히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정한 시스템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면 전문성, 이게 잘 써놓으셨네요. 직렬, 기간, 정보기관 이런 거 잘 존중해주고 사실 100% 공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그래야 공직자들 일합니다. 하여튼 인사 문제는 원칙에 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참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평균 임기가 1년이 넘는 분들이 없었고요. 군수와의 대화에 자꾸 왜 국민들이 그쪽으로 모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읍면에 실과에 책임만 있고 권한이 적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무군수님 와 계시죠? 앞으로 우리 국민과의 그 대화나 이런 거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에서 왔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민원이나 현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군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것도 해결 안 되면 군수님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부지런하시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잘 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열성적으로 이렇게 절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는 가치와 보람을 찾게 하는 거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인사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공무원들이 믿으면 내일같이 일 안 합니다. 저도 생활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살 수 있는 무주 만들고 살고 싶은 무주 만드는 데 힘을 합쳐봅시다. 코로나 장기화, 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의결기관 힘을 합치면 더 나은 무주, 정말 꽉 찬 무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네. 예, 민선 7기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많고 우리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문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보기로 이렇게 하고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 및 무주군만의 청년 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는 다른 법령과 도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규정보다 무주군민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만 49세까지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타 지자체 청년보다 무주군 청년 수의 혜택자의 연령폭이 더 넓어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무주군만의 청년 정책은 발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주만의 청년 정책 시작으로 청년 인재풀을 구성해서 군 각종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청년위원 참여를 제한합니다. 각종위원회 특히 도시재생 등의 주요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젊어지는 군정, 또 젊어지는 무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비 기숙형 학원, 인터넷 강의 비용 및 인재 육성 사관학교, 예체능 분야 학생 지원 방안 다각도 검토입니다. 무주군은 인재 육성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기숙형 학원비와 인터넷 방송 강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는데 대면 교육이 어렵다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화상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 육성 사관학교는 일반계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예체능 분야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 무주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교육 혜택이 제공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반디장학생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비진학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발굴하여 형평성에 맞는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